그동안에 유튜브에 그 채널명을 조동현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서 어떤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니 잘 안 되어서 백방으로 좀 알아보던 중에 채널 추가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추가에 제가 종목별로 구분해서 올리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채널을 좀 구분을 했는데, 그 한 채널이 제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 채널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명으로 기시공 태극권이라는 그 채널을 하나 개설했고, 또 하나가 기시공 시공이라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그 채널에는 국선도 원리에 대한 어떤 그런 영상들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시공 태극권에는 어떤 기공이나 태극권에 대해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기시공 시공이라는 채널에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한방을 추구하는 기시공 시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그림은 제가 기시공 시공이라는 브랜드를 명칭을 붙이게 된 어떤 모티브가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옛말에 일명 이온 삼풍수 사초금공 오수행이라는 말이 있죠. 그 첫 번째는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야 하고, 두 번째는 때를 잘 만나야 하며, 세 번째는 좋은 환경이라야 하고, 네 번째는 음덕을 쌓아 공덕을 만들어야 하고, 다섯 번째는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여 자신의 내공을 높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도 이 빈틈인 중이 있듯이 인간, 시간, 공간에도 빈틈이 있어 이러한 빈틈을 어떻게 알아 지키고 유지하며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기시공을 시공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궁리가 적당은 제 호가 되겠습니다. 마땅할 떡, 적자에 마땅할 땅자. 끼지 않는 곳이 없죠. 적당의 목적과 뜻이 같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시공 시공의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풀이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시공 시공 이렇게 풀이를 해 놓은 거에 맞추어서 이렇게 체계를 잡다 보니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함축적으로 그냥 설명하기 쉽게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빈틈이 인간, 시간, 공간 할 때 이 간자가 사이간자죠. 그 빈틈은 다 있다는 거죠. 인간의 빈틈. 그래서 어떤 균형과 조화, 어떤 통일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완전한 곳에 완성의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음과 양이 있고 그 음과 양의 어떤 불균형 부조화 그러한 상태를
질병이라고 보고 어떤 균형과 조화 이런 상태를 어떤 그 건강한 상태로 보자면 인간에게도 빈틈이 있는데 그런 빈틈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기 쉬운 이런 도표로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기에 그 첫 번째 여기에 그 도표 빨간색 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이 신체 리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신체 리듬은 그 리듬의 주기가 23일의 주기인데 이 20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23일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조기입니다. 여기에 가운데에서 이 조조기, 그 다음에 고조기. 그래서 고조기 때는 말 그대로 신체 리듬이 아주 활성화된 상태고요. 조조기 때는 말 그대로 조금 다운된 상태 에너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듬이 23일에 한 번씩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 리듬의 어떤 이 위에는 말 그대로 고조기, 여긴 조조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조기는 다들 좋아합니다. 예, 조조기에 비해서 고조기를 다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활동적이고 왕성하죠. 그러나 이 조조기를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중간, 가운데, 즉 이 저조기에서 고조기로 올라갈 때 또는 고조기에서 저조기로 내려올 때 이 중간 경계선이 가장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가. 물론 이제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이 있지만 감성 리듬은 28일 주기로 움직이고요. 지성 리듬은 33일 주기로 움직이고 이 각 세 리듬은 우리의 그 경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신체 리듬에 해당하는 경락, 그 다음에 감성 리듬에 해당하는 경락, 지성 리듬에 해당하는 경락. 즉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양명경과 태음경, 신체 리듬은, 그 다음에 감성 리듬은 소음경과 태양경, 지성 리듬은 고름경과 소양경, 이렇게 기운이 흐른다고 보죠. 그래서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경락이 지성 리듬, 우리의 어떤 여기 신체 리듬은 제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 명예욕,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래서 명예욕이 제일 어떤 보이지 않는 무유의라고 해서 다루기도 힘들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위험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 리듬이 위험일에, 이 중간에 다 걸쳐 있었을 때 가장 위험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은둔과 기도로서 임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리듬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신체 활동을 좀 금하는 게 좋고, 위험일에는. 그 다음에 어떤 감성적인 어떤 일을 할 때, 그럴 때는 이때는 피하시는 게 좋고, 조조기 때와 이런 위험일에는. 그 다음에 시험을 본다, 어떤 강의를 한다 했을 때는 이런 위험일이나 조조기 때는 피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중간 어떤 그런 틈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빈틈. 이것을 어떻게 잘 알아서 유지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또는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음양의 균형, 또 조화, 어떤 통일로서 하나 되는 그런 곳으로 가는데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인간의 틈이 있듯이 이 계절에도 시간에도 틈이 있다는 거죠. 보면 추나 추동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는 겨울이고 여기는 봄이 되겠고, 여기에는
가을이 되겠고 여기에는 여름이 되겠고 뭐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24절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24절기에 이 그 계절이 바뀌는 절기가 바뀌는 것이 이렇게 있죠. 경계가. 이런 곳들이 유효밀이다. 아까 인간, 시간, 공간 말씀하셨듯이 그 사이, 즉 음양이 혼잡되어진, 음양이 교차돼서 혼잡되어지는 것에서 어떤 그 질병에 가장 노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이 바뀌고 그 음양이 혼잡될 때, 이때 그 건강에 굉장히 유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력이 약하거나 또는 질병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환절기 때 돌아가신다거나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이러한 빈틈 이런 것들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명이운 이렇게 말씀드린 일명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야 되고 인간 그 다음에 이 시간 운을 잘 만나야 되고 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때를 잘 만나면 일이 잘 풀어질 것이고 못 만나면 일이 잘 안 풀어질 것이고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일생에 있어서 나한테 이로운 시간이 있고 또 불리한 시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서 지키고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기시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공간, 시간, 시간의 빈틈이 있듯이 공간에도 빈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을 이 공간으로 바꾸는 이 방위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을 더 이 공간 개념으로 시간 개념을 바꿔서 공간 개념으로 바꾸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기가 있듯이 시간에 이 공간도 24방위, 음양이 교차되고 혼잡되어지는 그러한 24방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 이런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까만색 이것이 16개가 있습니다. 도합해서 24절기와 마찬가지 24 불리한 어떤 그런 각이 있다는 거죠. 그 공간에. 그래서 이 파란 것은 대공망이라고 하고요. 이 까만색은 소공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망이라 하면 말 그대로 비었다, 망한다, 어느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 곳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라고 햇볕과 같은 에너지는 직진으로 망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운데 중심에서 에너지가 뻗어나간다고 했을 때 에너지가 미치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지요. 이 파란데 까만데 이런 데를 공망이란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졌다거나 아니면 산소가 조성이 됐다거나 했을 때는 그 기운이 가지 않는 공간임으로 인해서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피해서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음양 오행의 기운이 나한테 부족한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집이나 어떤 그 산소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고 지역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간의 어떤 빈틈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공망의 각으로는 절대 어떤 집이나 산소나 건축이나 조성이 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시간과 인간의 어떤 그 빈틈을 이렇게 잘 알아서 메꿀 수 있듯이
메꿔서 하나로서 통합을 시키고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좀 편리하게 또는 건강하게 또는 어떤 이 일이 잘 풀리는 쪽으로 이렇게 기운을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시공의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그 영상을 또는 어떤 정보를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음양오행으로 봤을 때 그 중에 해당하는 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수화풍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어떤 그 땅의 어떤 성품은 어떤 청탁을 가리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을 하는 어떤 분별이 없는 어떤 그런 것을 뜻하죠. 그리고 이 태극이라고 하는 그 음과 양을 유지시켜주고 보존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행에서는 토의 역할이고요. 이 가운데 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이 나온 그런 상태, 텅 빈 어떤 그런 상태를 무국이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빈 틈을 어떻게 이 중을 찾고 유지할 수 있겠는가 또는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그 중이라고 하는 그 태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물질로서 어떤 물질적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걸로서 밝혀놓은 것이 양자역학에서 이런 그 음양오행의 태극의 어떤 무국의 또는 그 어떤 불교의 어떤 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밝혀놓은 어떤 그런 원리로 어떤 그 철학적이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틈, 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우선은 형이상학적인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상도성, 서로 보호하는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동시에 파악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태극이라고 이렇게 극명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시색. 즉 물질과 에너지, 입자와 파동, 시간과 공간은 즉 둘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 동시에 파악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음양의 어떤 그 음양이 나온 태극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인식론적으로는 불확정성이라고 하는데 즉 측정하기 전에는 측정 대상의 상태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보는 행위 자체가 대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정성이다. 인식론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즉 믿음, 선택 가능 우주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다. 현실은 마음속 세상이 밖으로 드러난 것 이렇게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물질을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로 쪼갰을 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니 관찰자의 어떤 마음에 의해서 즉 여기에서 보면 빛이냐 아니면 입자냐 이렇게 입자냐 파동이냐 이렇게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마음속 세상이 밖으로 드러난 것. 그래서 일체 유심조, 즉 마음먹은 대로 되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태극이란 얘기죠. 그것이 거기까지가 이제 뭐 우리 에고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 넘어 어떤 거 알 수 없는 거지만은 거기를 추구하는 거죠.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확률과 우연이라고 풀이를 하는데 엄밀한 인과의 관계, 결정론, 확률적 예측, 존재의 확률성,
불연속성, 우연, 자발성 뭐 이렇게 과학적 원리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철학적, 종교적, 명상적 의미로는 우주는 코스모스적 거시세계와 카오스적 미시세계를 동시에 갖고 있음. 개인과 자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동기로 완전히 알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이 얘기가 조금 뭐 알 수는 없죠. 즉 어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좀 혼란스럽다, 혼돈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혼돈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기에는 어떤 규칙과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는 없어도 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윤리적인 그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완전히 알 수는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고 했듯이 이런 그 혼돈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순된 듯 보이는 현상이 곧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모순된 듯 보이는 현상 뒤에는 엄연히 이치가 있고 규율이 있으니 이러한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혼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기까지가 알 수는 없으나 완전히 사랑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지혜로운 자는 현상 뒤의 실상을 파악하고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거짓과 혼란을 극복하고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태극입니다. 태극. 태극은 이렇게 그 혼돈에 의해서 존재한다 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밝혀놓은 지금까지 원리를 어떤 다른 원리로 이렇게 뒤집을 수는 없다 하는 지금까지 나온 원리 중에 가장 성현들의 말씀 또는 지금 현재 5,000년 전에 나온 주역 어떤 무국에서 태극이 나와 태극에서 명이 이런 원리를 규명한 원리가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에도 살아가는 인생에 숙명과 운명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음양이 공존하듯이. 그래서 자연적인 것과 인정인 것이 같이 있고, 즉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자연적인 거니까 그걸 시절인연이라고 하죠. 인연 따라 때가 됐으니 가는 것이고 때가 됐으니 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숙명, 어찌할 수 없는 것. 그 다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다. 그 다음에 피용축일이다. 즉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추구한다 하는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혼란스럽고. 그러나 운이 좋은 사람, 때를 잘 만난 사람은 즉 그 인위적이겠죠. 인위적으로 해서 어떤 극복을 할 수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지 극복을 할 수 있다. 라고 극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또 때를 잘 못 만난 사람은 어떤 그 수용적인 그냥 때가 왔으니 그냥 때에 적응하고 때가 지나갔으니 또 뭐 그 안 좋으면 또 그런 수용적인 그런 것들이 그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것이 다 있다 인생에는. 그래서 혼란스럽다. 그러나 그 혼란스럽고 모순된 듯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도 분명한 이치와 규율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식의 기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좀 종교학, 체육학, 심리학, 사회학, 공간학, 시간학 이렇게 쭉 있습니다. 6가지 분야. 그리고 목표들이 각 있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국리를 거듭하다 보면은 어떤 정리가 되어질 거란 얘기지요. 어떤 한 가지로. 그러면 정리가 되어지면 그것은 저절로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먹습니다. 저절로. 정리가 되어지면 그냥 마음이 저절로 먹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 먹은 대로 우리의 목적과 뜻이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힘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가 수련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기신 통일이다, 정신 통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그 청년이 백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잘 나가는 어떤 그 지위가 높은 어떤 잘 나가는 이쁘고 돈 많은 여자를 조금 이렇게 내려달라고 이렇게. 그런데 백일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네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으니 네 소원을 들어주마. 다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아주 지위도 높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돈도 많고 이쁜 여자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신령님이 아니다. 그 한 가지만 얘기하거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머리를 써서 그래 좋아. 그러면 잘 나가는 돈 여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나가는 돈 여자를 내려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잘 나가는 돈 여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아서 잘 나갑니다. 집을.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가지로 생각을 정리를 하면 하나로 모아지겠죠. 그 하나는 저절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 마음에 먹은 것들이 이런 오장육부에 깃들어져 있는,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치고 오장육부에 깃들어져 있는 이 신기혈정이 이 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정기신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생각이겠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음. 여기에서 봤을 때 뇌파로 봤을 때는 여기 외부의식 수준, 깨달음이 없는 외부의식 수준이 여기 뇌고 여기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아까 그런 것들을 국리를 거듭해서 하나로 정리가 되어졌다면 저절로 이 마음속 내부식으로 들어갑니다. 더 정리가 되어지면 심내부식으로 들어가고요. 더 정리가 되면 무의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 마음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이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치고 오장육부에 깃들어져 있는 이 신기혈정이 바로 뜻먹은 대로 이 뇌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정기신 통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공의 공부를 통해서 어떤 국리를 해서 그 국리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뜻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뜻으로 변해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기혈정을 변화시켜서 현실 세계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과 뜻이 같다 하는 것은 정기신 통일이다, 정신 통일이다,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얻어진 그러한 몸에 대한 거, 기에 대한 거, 또 어떤 때에 대한 거,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식과 어떤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 베푼다 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시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가진 것, 물질적인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 그 다음 무예시는 남은 불안, 공포, 근심을 없애어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 다음 법시는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꼭 내가 없어도 이 제시를 할 수 없어도 이런 무예시나 법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기시공, 시공의 시에 베풀고 그 다음에 공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내공을 높여나가는 그런 걸로서 이렇게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는 앞으로 그 몸에 대한 것, 즉 어떤 균형과 조화, 통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오장육부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그 척추에 대한 또 어떤 그 기공적인 어떤 신경성 질환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공적인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어떤 그 사업을 한다. 아니면 무슨 일을 시작한다 했을 때 시작할 때인가 아니면 물러날 때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 옛날 분들의 어떤 그런 과정을 한번 또 살펴봄으로써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간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풍수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은 앞으로 기시공에 대한 어떤 시공에 대한 어떤 그런 채널로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